다음 문제로 여러분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6월 11일 날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대해서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요새 그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젊은 세대의 돌풍을 업고 오늘 현재 여론조사 1위를 달리는 이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흥미롭고도 기묘하고도 참 재미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 가지의 그 배후를 고려하지 않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하나의 중요한 사건일 수가 있는데, 다만 이 이준석 군이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스카우트를 했는데 그 후에 박근혜를 굉장히 비판했어요. 탄핵의 정당성을 막 주장했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다가 최근에는 무슨 유승민 의원하고 친교를 맺어서 혹시 유승민 계의 지원을 받아서 이번에 나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일본의 의혹이 있습니다. 그럼 유승민 하면 거기에 자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김무성 전 의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김무성 전 의원이 일반적으로 생각되기로는 여시제의 멤버고 또 중앙일보의 홍석현 회장과의 관계가 있다고들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현재로서는 김무성 전 의원이 정치적으로 재기를 하기가 여러 가지로 환경이 복잡하니까 이준석 같은 사람을 내세워서 당대표로 만들면 부드럽게 뒤에서 상황으로 따면서, 그리고 다음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를 잘 매니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가지고 있는 막대한 자금 배경을 이용해서, 그리고 또 공교롭게 모든 TV조선 조선을 비롯해서 각 신문들이 다 이걸 막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일으키는 어떤 정치적 프레임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그동안 한 그 정치적 그 행태를 보자면 저 사람이 국민의힘을 소신 있게 끌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부호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특히 그 체제 내에 어떤 존속하는 어떤 그 기생정당이 있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북한 노동당 밑에 한때 천주교 천우당도 있고 그런 당이 있어요, 형식으로. 그런 것처럼 체제에서 종속되는 정당으로서 기득권을 유지하는 그런 정당으로 안주해버릴 위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흔히 이제 우리나라 건국한 후로 소위 이승만 박사에 의해서 도입되었던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리고 한미동맹, 자유주의 경제, 이런 것이 70년 만에 일대 대도전과 청산에 직면했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적 변곡점을 잘 이겨야만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튼튼해진다고 봅니다. 이거 대단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훈련이 잘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 형태가 대부분이 패거리 정치입니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그러니까 경상도에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그냥 우익이 되고, 전라도에 산다는 것 때문에 좀 더 진보적이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문화발전상으로 봐서는 부족 국가적 심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부족 국가가 따로따로 나눠져 있으면 여기에 해당되는 지방 사람들은 항상 자기들을 보호해야 하거든요. 다른 데 쳐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이념이니 뭐니 따지지 않고 대결을 해야 한단 말이야. 그래서
같은 패거리라는 것은 그 지역에 같이 산다는 이유 때문에 만들어지는 그런 정치 행태가 우리나라의 전형적인 정치사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가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 그리고 그 다음에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진짜로 한국 사회에 토착화시키고 착근시키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에 바이든 행정부의 등장을 통해서 진심으로 북한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권고하고 싶은 것은 무기를 가지고, ICBM을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세계사, 역사를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은 이제 구시대의 것입니다. 이제는 개방된 사회에서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자본주의 경제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사회주의 경제를 하더라도 인민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주는 그런 나라를 만들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인권 문제를 가지고 미국에서도 떠들고 유엔 본부에서도 떠들고 하는데, 북한에서는 우리 북한의 인권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해요. 그런데 그것에 아주 보조를 맞춰서 남한의 소위 진보주의라는 사람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안 해요. 정말로 이거 기이하기 짝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갔다 오고 이런 것을 계기로 해서 북한도 새로운 시대의 외교 정책을 펼쳐주기를 남한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이제 6월 11일 전당대회를 지나고 난 다음에는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대권 후보로 떠오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거취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6월 11일 지난 6월 12일 다음날 거취를 발표할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윤석열 씨가 어떤 입장을 발표할지 어쩔지 내가 그건 알 수가 없지만은 적어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수사, 그리고 30년 구형,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실한 입장을 취하지 않는 한 그의 정치적 장래가 좀 불투명하지 않을까 하고 조심스럽게 얘기합니다. 제가 2012년 박근혜 대통령을 후보를 지지하는데 한화갑 의원과 한광호 의원, 그 제 셋이가 여기 이쪽으로 조인을 했는데, 그때 일화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박근혜 의원이 저하고는 상임위원회에서 같이 지내서 좀 친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헌정회에서 선배들하고 한담을 하고 있을 때 전화가 왔어요. 김 선배, 저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 후에 제가 돕고는 싶은데 당신에게는 요구하는 조건이 있어. 뭐요? 그래서 아버지의 헌정 유린상화 사태에 대해서 딸로서 사과하십시오. 그게 처음에는 뭐뭐뭐를 하더라고요. 당시에 우리 사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황의여 대표도 있었고 서청원 의원도 있었고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하면 우리 소용없어. 사실은 우리가 지금 이쪽에 당시에 문재인 후보였죠. 문재인 후보를 거부해야 할 입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문재인 후보가 NLL이라고 알죠? 한계선 NLL을 포기를 하겠다고 나왔어요. 그것은 뭐냐면 북한의 어부가 인천 앞바다에 가서 어로 작업을 하겠다는 거야. 이런 방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연평도도 다 들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백령도도 다 저쪽으로 가버리고.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식을 광화문 앞에서 하겠는데 그때 북한의 김정은이를 제가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 밀어서는 안 되겠다 하는 입장인데 마침 그때 박근혜 후보가 그 얘기를 봤어요. 그럼 당신 그 사과하시오. 그래서 돼요. 그거 너무 어려우냐? 그럼 간두시오. 그래서 제가 기차를 타고 시골을 내려갔어요. 근데 기차 가는 중에 황우여 대표가 저에게 전화 왔어요. 황우여 대표가 따지면 제 5년 후배입니다. 대학으로 따지면. 김 선배, 어느 정도로 그 사과를 했으면 되겠습니까? 그거 왜 나한테 묻소? 당신들이 알아서 했지. 아니, 그래도 그 정도를 좀 알고 싶으니까 내려가시면 컴퓨터로, 인터넷으로 그 문안을 하나 좀 보내주시오. 그래서, 그래, 내가 시골에 내려가서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문안을 하나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건 너무 강하고 어쩌고 해서 그래서 약간 또 약한 걸 보냈어요. 제가 그 문안 2개가 지금도 기록으로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우물쭈물하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황우여 대표가 박근혜 후보가 그걸 하겠다 결심했다고 그래요. 좋습니다. 그걸 하면 우리가 가서 돕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발표한 거 보니까 제가 문안으로 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것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놀랐어요. 이 사람이 마음을 독하게 먹었구나. 제가 이 예를 드는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이와 비슷한 형국에 있는데 사실은 윤석열은 박근혜보다 훨씬 더 엄혹한 환경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자기 당자가 한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한 것이고 그 아버지는 그 사건으로 헌정유린이라는 비판을 받지만 당시에 경제적 성장이 등등에 대해서 일정한 수준의 경제적 성취, 어치브먼트가 있었어요. 경제 발전을 시켰다는 그런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신을 만들고 헌정을 유린했다는 것 자체를 우리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그걸 한 건데 여기는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당사자의 딸이에요. 그러나 이 윤석열은 당사자예요. 당사자고 대한민국의 국가수반에게 30년의 구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왜 어떤 근거로 30년을 구형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양심선언을 하지 않는 한 엊그제 어디 가서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통령 후보 되기가 그리고 당선되기가 어려울 것이다.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는 6월 11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윤석열 전 총장의 좀 탄핵에 관한 수사 그 비하인드 스토리에 대한 국민이 감동할 만한 그런 양심 선언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제가 6.15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이가 되고 말고 하는 것을 떠나서 이것이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국민의힘이 벌리는 그 여러 가지의 그 드라마라든가 연극이나 이것을 뛰어넘는 한 차원 넘는 새로운 정치 지형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윤석열은 중요한 변수다. 그래서 그런 좋은 조건과 환경을 가진 사람이 그걸 뛰어넘는 자기를 그 문제를 초월하고 극복하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한다는 뜻에서 몇 마디 국민 여러분과 함께 토론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토론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